전한길 씨 아니었으면 부정선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 전한길 씨였었으면은 전한길 씨는 보이콧을 주장했죠. 보이콧을 했으면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죠. 과거를 좀 왜곡하지 마십시오. 뭐 선택적 기억 상실도 아니고 무슨 전한길 씨만큼만 하래요. 전한길 씨가 도대체 뭘 했는지 말도 안 해요. 이러한 분들이 전한길 씨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 그 이상의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과연 의심이라는 것을 한번 가져봤는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날에 댓글을 좀 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다신 분들이 저의 메시지에 대한 반박은 구체적으로 하질 못해요. 이분들이 과연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 역사를 공부를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전직 한국사, 역사 강사 출신이지만 보수의 역사는 모른다. 전한길 씨 자신이 보수 우파라고 이야기하죠. 한때는 정통보수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한길 씨는 방송 중에 기본인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풍겼습니다. 심지어 정말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선 넘는 발언들을 꽤 했었죠. 그러면은 예상되는 댓글들은 또 이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그럼 이재명은, 그런 거학과 싸우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런 댓글이 또 달릴까봐 겁이 나요. 보수파의 가치관을 가졌다면은 남이 범법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해가지고 나도 함께 파괴해가며, 나도 거기에 가세해가며, 나도 공범이 돼가며 쌍방과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하는 건 별거 아니다, 저런 거악 앞에서 나의 일탈은 그저 해프닝일 뿐이다 라면서 합리화하는 것, 그 가치관이 과연 보수파의 가치관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면은 더욱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전한길 씨의 그런 발언들이 가벼운 일탈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번 지방선거 보이콧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고 작년 대선도 보이콧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전한길 씨는 수십만 우파 개딸을 만들어서 국힘을 뒤흔들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헤드라인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18일과 6월 20일 배신자라 칭해지는 한동훈을 향해서 국힘 니 먹어라라는 식의 그런 발언으로 구설수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상식과 법치를 중요시한다면서 언제는 건국펀드 100억부터 2단계는 1000억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발을 뺀 적이 있죠. 근데 의문입니다.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 20년도에 약 50억 원에 매입한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8월 10일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근저당이 은행이 아니고 전 소속사 앞으로 59억이 잡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빌딩 한 개가 50억인데 건국을 하는데 100억? 1000억? 도대체 어디에서 건국을 하길래 1000억으로 가능을 해요? 자, 이분들의 반응을 한 번씩 다 반박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거짓 방송하는 새끼래요. 저한테 부럽냐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제가 이 방송에서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전한길 씨가 부러우면은 제가 전한길 씨에게 줄을 섰겠죠. 가장 쉬운 예시로 이번 지방선거 때 김현태를 후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한길 씨가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유튜버들도 많이 붙었고요. 실제로 그 유튜버들은 자원봉사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들이 하루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선거 도와주는 것을 매일매일 라이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슈퍼챗, 계좌 후원 제외한 슈퍼챗만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은 것을 제가 이전 라이브에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시로 전한길 씨에게 줄을 서면은 더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환길 씨에게 줄 안 서면은 이러한 댓글로 음해를 당해야 되는 거죠. 이상한 애 사리분별 안 되나 봐. 그러게요. 어떻게 사리분별 안 되죠? 듣고 보니 제 말이 다 맞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보고 올공와서 리드해보세요. 아니 애초에 올림픽 공원이라는 공간은 누가 주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인데 누가 리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애초에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리드를 왜 합니까? 리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합니다. 못하면 넌 그냥 아갈쟁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속한 말로 저를 욕합니다. 진실되게 살지 않은 당신 같은 인간들은 전한길 선생님 같은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글쎄요, 저는 전한길 씨의 송출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부분이 진실되지 않는지 말을 못해요. 그래 놓고 저보고 한심한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전한길 씨가 당신들 입장에서 메시아입니까? 구세주예요? 성령입니까? 왜 이런 논리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한길 쌤이 그동안 죄명이란 민주당 놈들한테 고발당한 건 안 싸워서 고발당했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님 덕분에 제가 과거에 묵혀놨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전한길 씨가 뭘로 고발당했는지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전한길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봅시다. 전한길 씨의 많은 고발건 중에 몇 가지 봅시다. 작년 대선 전국에서 전한길 씨는 이재명 성소수자 채용 관련해가지고 왜곡 조작했다면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최수영 씨라는 분과 방송을 같이 하면서 비자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김민석이 미국에 간 것을 다음번 바통주자라고 미리 좀 잘 봐달라고 헛짓거리 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방송에서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는 그런 언론 기사가 보도가 되었죠. 그러면서 전한길 씨 이제 구속영장에 하명 수사 받아서 전한길 씨 뭐랍니까 여기서 나라 지키려 정정당당히 진실 전하다 보니 구속하려 해. 방금 전까지 우리가 봤던 언론 기사는 전한길 씨를 왜곡해가지고 거짓으로 보도를 한 것일까요? 이게 나라 지키려는 사람이 전하는 진실입니까?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이재명을 뭐 남산에 묶어가지고 뭐 이런 걸로 고발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전한길 씨는 경찰 조사를 또 9시간 받았다고 2월 10일 날 보도가 났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90만 배럴 북한행 이걸로 고발당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입건이 되어 있다는 그게 이제 최신 뉴스입니다. 되묻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진실을 가지고 싸웠나요? 진실을 가지고 싸웠으면은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많은 우파 스피커들이 싸우는데 왜 전한길 씨만 그렇게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일까요? 되묻고 싶습니다. 이재명과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이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이야 다른 거 없다고 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정규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 한심하다, 당신이 팔아, 배 아프나. 전한길 씨가 스스로 우산 장사한다는 거 가지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4월 30일 방송에서 우산 팔아 나라 살릴게. 그리고 영양제를 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팔아 나라 살릴게. 뭐가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산으로 어떻게 나라를 살립니까? 전한길 씨는 한때 트럼프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심지어 그거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산 혁명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이제 남북한 사이에는 휴전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과 전쟁을 치고 있죠. 남북한이 휴전인데 미국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선포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면 가능합니다. 도박사이자 전략가이자 사업가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 세 가지의 근거에서 저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연장선에서 미국의 개입을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우산혁명을 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한미 바로 간에 이 성조기 태극기 우산 들고 미군 부대에 가서 완전히 깃덮어
드시고 미국 본토에 보도 드시고 보고 드시고 미국 백악관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올림픽 공원에 와라고 합니다. 나와서 하룻밤이라도 이 더위에 태극기 흔들어보고 전쌤 흉보는 거냐고 합니다. 애초에 저는 메시지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흉보는 거라니요. 이러한 것도 수용 못합니까? 전한길 씨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정치 행위자이며 사실상 정치인과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를. 그리고 전한길 씨가 자신이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증이 필요한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를 강요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KTX로 왕복으로 해서 반나절 걸리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저보고 좌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말래요. 방콕에 찌그러져 있으라 뭘 알지도 못하는 씨부린데요. 제가 얘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콤플렉스 이지랄 하면서 분노의 부치 비즈니스 이지랄 빡통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산혁명을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다 같이 봤죠. 기독교인이고 성경의 가치관을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좌파 주장에 치가 떨리고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라면서 크크크크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면은 저는 이렇게 사람이 편협하게 바뀌는 게 아닐까. 자, 영적 전쟁 프레임으로 가면은 우파는 절대선, 좌파는 절대 악이라는 진보 이꼬르 좌파, 좌파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진보라는 스펙트럼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싸잡아서 그냥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주사파 그런 걸로 정의를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사랑, 포용, 자기 성찰은 사라지고 오직 적개심과 정보만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게 이 댓글에서 보이는 거라 생각이 합니다. 기도로 바로 선 국가에서 외국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저급한 단어도 서슴없이 씁니다. 누가 분노를 참고 움직이지 않지? 제가 말했잖아요. 감정의 배출을 해야 되는 건데 감정의 배설만 하고 있다고. 감정의 배출을 해가지고 더욱더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의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고 그냥 감정의 배설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전한기 선생이 대신 우리보다 더 분노해주고 더 싸워주고 저런 인물 두고 지피 돌려가지고 십도리한 당신도 누가 봐도 내국. 그러니까 그냥 분노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욕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해결됐습니까? 전한길 씨가 1년 6개월, 지금은 1년 7개월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분노하며 싸웠는데 도대체 뭐가 해결되었어요? 전한길 씨가 이룬 게 있다면은 제가 댓글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이룬 것들을 답변을 안 해줘요. 저한테. 그럼 네가 싸워. 앉아서 찌불지 말고. 이나 잘해. 전한길 선생 발가락 떼만도 못한 놈. 저는 전한길 씨처럼 투표 보이콧을 이야기하자고 4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미국의 내정 간섭을 요청하는 그런 건 저는 못하겠어요. 우산을 공짜로 줘야 하나요? 누가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돈 주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돈이 있어야 욕한다고 하죠. 이 사람의 논리가 참 모순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돈이 없으면 애국 못한다. 돈이 있어야 애국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발언은 현실적으로 자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존 논리를 해부해보면 애국의 본질, 보수주의의 근본 가치, 그리고 논리적 전제 등 여러 층위의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물질의 충독, 애국은 개인의 이익을 국가를 위해 양보하는 이타적인 행위다.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들이 재력이 있어서 애국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애국자로 추앙받는다. 돈이 있어야 애국한다는 말은 이러한 정신적, 이타적 가치를 철저히 물질적, 거래적 가치로 전락시킨다. 이는 숭고해야 할 애국심을 자본주의적 구매력과 동일시하는 셈이며 스스로가 내세우는 애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국가와 특정 정치 세력의 은밀한 치환. 돈이 향하는 목적지가 국가 그 자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국가 예산이나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회, 유튜버 혹은 정치단체에 대한 후원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공식을 은연중에 설립시키고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한길 씨는 8월 11일 라이브에서 방송 45분쯤 구간에서 전한길 씨에게 훈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전한길 씨한테 훈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 됩니까? 이제 돈이 세욕한다는 말의 모순에서 자신들이 정치 조직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과대 망상적 논리이자 후원 모금을 애국이라는 신성한 단어로 포장하는 논리적 기만에 가깝다. 보편적 권리의 특권화, 민주공화국에서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할 권리와 의무는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시민성을 배제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애국 못한다는 논리를 수용하면은. 경제적 취약계층, 평범한 서민, 돈을 벌 수 없는 미성년자나 노년층은 애국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수 우파는 보통 국민통합과 국가 주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자본의 유무를 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마음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을 범한다. 집회연사가 보수를 표방한다면 이 발언은 보수주의의 핵심 이념과도 정면 충돌된다. 전통적 보수는 돈이나 시장 만능주의를 맹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명예, 도덕, 의무, 역사적 전통,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등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혼동하는 게 천민자본주의와의 혼동을 합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극단적 물질 만능주의다. 이 발언은 보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애국심마저 자본으로 계산하는 극단적 이익 추구 논리에 불과하다. 정치적 결속 자금 조달과 세속적인 목적 달성하기 위해 애국이라는 정신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인질로 삼은 수사학적 오류다. 진정한 애국은 지갑의 두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실체에서 나온다. 이를 자본의 크기로 측량하는 순간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일종의 비즈니스로 변제되는 것이다. 답변해드렸죠? 돈이 있어야 애국한다. 그래서 같은 편을 까는 방송을 하나? 까지도 않았고 저는 전한길 씨가 같은 편이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럴 시간에 이재명이나 까시죠? 이재명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한길 씨는 이재명과 싸우는 척 하잖아요. 이재명의 근저당에 대해서 에이씨 이거 가지고까지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17일날 방송에서도 야 이걸 이렇게 말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식구 한 명이라도 포섭해야 되는데 포섭? 종교예요? 포교합니까?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득? 아니 단어 표현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욕을 합니다. 아니 당신 돈 내고 구입했으면 뭐 어쩌라고요. 구입했으면 구입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타임라인을 적으시더라고요. 이 타임라인이 뭐냐면은 미디어 편집 만드는 투사 프레임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슬픈 장면도 배경음악을 슬픈 거 깔아가지고 더 극중으로 그러한 것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미친 소리래요. 저는 전한길 씨 라이브 보면은 맥락 없고 우기는 것도 있고 논리적 모순도 있고 진짜 비약이 심하거나 과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해주는 게 편집 기법과 앞에 했던 말을 뒤에 붙이고 뒤에 했던 말을 앞에다가 하고 실제로 7월 23일 날 기자회견한 것을 그렇게 편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깔면은 상당히 비장해지죠. 근데 이거를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받아 모두 좋은 곳에 쓴대요. 봤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여기서 또 댓글 부대 영상 게시로 분탕 치고 있답니다. 아니 뭐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심심한가 보네요. 아니 저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방송하는 거면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 들으면서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험담입니까? 검증의 영역입니다. 검증의 영역. 본인나 잘하시고 심심하면 올공에 나가시죠. 저는 보다시피 3일 야간 근무하면서 사실상 이틀 쉬고 야간 근무 3일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데만 12시간 반나절입니다. 못 가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로 좀 안 나올 뿐이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전한길 씨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추종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전한길 씨가 보수파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영상으로 못 남길 만큼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 다 다뤘어요. 전한길 씨의 편집된 쇼츠나 긴 영상의 편린을 보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항변하는 댓글을 보면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방금 전 댓글 하신 분들이 라이브를 전부 다 보면서 전한길 씨가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것을 알면서 저한테 이런 댓글을 다는 것일까? 라이브를 다 챙겨본다는 시청자마저도 저와 라이브에서 대화를 하면은 전한길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선택적 기억장애일까요? 과연 이들이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한길 씨가 보수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면서 중앙 집권형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다는 게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 및 풀뿌리 자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 생각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서 국토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지방자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권력의 지방 분산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보수파의 다원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가까운 일본의 예시는 들지 않고 미국만을 마치 맹종하듯 말하는 모습에 친미가 아닌 종미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운 일본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한길 씨가 올해 2월 달에도 그런 발언했지만은 8월 14일에도 그런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죠. 땅도 넓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불리는 중의원, 참의원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좋은 거를 보고 개선하고 고치고 그런 거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없애자. 저는 이게 극단적인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전한길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보수파로 전향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계몽된 우파를 자처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작년 25년 5월이죠. 그때 뭐 했습니까? 보가말 갔죠. 그 영상을 올리면서 언제나 제 마음의 대통령이라면서 노무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보이콧을 주장했다가 대선 전날, 당일투표 전날에 번복하는 행보, 보수진영의 집권 전략과 역사관 이런 것에 괴를 달리하는 것 아닐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시기에 대선 보이콧, 기권 유도하는 그런 것을 외치거나 정반대 진영의 상징적 인물을 추켜 세우는 것은 보수파 스피커로서의 이념적 진정성에 의문을 낳게 만들죠. 그리고 전한길 씨는 8월 14일 라이브에서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의 참정권 요건,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등을 무시한 채 중국인 수십만 명이 들어와 투표하면 땅이 넘어간다는 식의 왜곡된 공포를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를 예시로 들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한길 씨는 미국의 개입, 미군의 개입을 외쳐왔고 최근엔 주한미 대사와 주한미 사령관이 이재명의 저승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치 한국의 레짐 체인지를 영상케 하는 주장을 합니다. 국가 주권 훼손 및 극단적 외세 의존론. 보수파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맞을까요? 초법적인 외세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보들. 트럼프 행정부나 해외 정보기관 개입해가지고 이재명을 마두로처럼 막 이렇게 체포 압송해야 된다는 식을 방송을 꾸준히 해왔죠. 국내 사업 체계와 주권 절차 그리고 국제법을 무시한 채 외국의 무력이나 공권력에 대한 대한민국 내 어떤 임무를 사업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수의 핵심 정체성인 자주적인 헌정 수호가 아닌 극단적인 사대주의 선도에 가까운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전한길 씨는 미국의 개입을 주장하면서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한 번씩 언급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수정 3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미 왜곡된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고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그리고 보수적 책임과 윤리, 보수파 스피커라면은 솔선수범, 당당한 책임, 실질적 희생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건 투쟁 그런 수사를 꾸준히 말하죠. 말로는 목숨 걸었다고 공언하면서도 최근 7월 달에
탄원서 서명 시 자신은 일반인이 아니다. 나는 보호받아야 된다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업무용 연락처 또는 사무실 주소를 적어도 됨에도 이해되지 않는 변명을 했죠. 그리고 어려운 시청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을 저는 노골적으로 요청한다고 정말 느껴졌습니다.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방송 저는 정말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이를 애국활동이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보수가 지향하는 자립과 책임의 윤리보다는 지지층의 감정을 이용한 상업적 영리활동이라는 그런 비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8월 14일 라이브에서 없는 형편으로 10,000원이라 보내주신 분, 이런 말 하면서 진짜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은 10,000원 보낸 사람들은 진짜 이런 칩을 받는 것인가 라는 분개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품격, 절제된 언어, 타자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극단적 비하 및 혐오 표현을 남발한 적이 있습니다. 8월 12일 그리고 과거에 한번 언론사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정치적 반대 성향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이 한번 당해봐라. 그 당해봐라는 게 뭐였습니까? 땡 폭행 당해봐라. 팔려가라 같은 반인륜적인 폭언을 서슴지 않거나 특정 단체를 원색적으로 매도하며 심지어 본인은 선동하지 않았다는 말을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국민들이 어떠한 시설에 불을 질러버릴 수 있다는 언행은 품격 있는 보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까. 그리고 팬덤 정치를 이야기하죠. 한때 수십만 우파 개딸 만들어 국힘 뒤흔들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는 지난해 친길계라는 이야기도 했죠. 실제 방송에서 친길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무조건 맹종하는 세력을 구축하는 모습은 우파가 통상적으로 비판해온 좌파 진영의 팬덤 정치 및 극단주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한길 씨의 라이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전한길 씨는 누구와 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어떠한 험담을 하지만 정작 영리는 건들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제시할 것이고, 이는 부정선거 문제를 전한길 씨가 어떤 식으로 오염시키고 있는지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 예정입니다.